포털뉴스에 대한 비판을 요약하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이제 포털뉴스가 편향적이다. 근데 편향적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해요. 뭐냐면 편향적이면 뭐 진보 편향적이든 보수 편향적이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보 쪽에서는 포털뉴스가 지나치게 보수 편향적이라고 그러고 보수 쪽에서는 진보 뉴스를 무대한다. 이렇게 서로 막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근에 알고리즘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포털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뭐 이런 비판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기사는 굉장히 홀대받고 트래픽을 노린 어떤 선정적인 기사가 판을 친다. 실제로 뭐 포털뉴스에서 이렇게 눈에 자주 띄는 기사들을 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막 이렇게 혀를 차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도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 그럼 좋은 뉴스란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모 국회의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국회의원 된 분이 이제 포털뉴스에 관련한 법안을 막 굉장히 질문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런 탐사보도 기사들은 많이 읽히지 않고 뭐 이런 게 막 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탐사보도 기사가 굉장히 뭐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탐사보도 뉴스라고 이제 나온 것들이 대부분 종이신문에 최적화돼서 나오는 기사들이 많아서 그게 포털에서 많이 잘 읽히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경마중계식 뉴스, 일방적인 뉴스가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포털은 저널리즘 황폐화의 주범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3월에 이제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아마 이런 보도를 한 걸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뒤에 숨은 포털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전면 뉴스 편집을 한 이후에 이제 단독 같지 않은 단독 기사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실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이게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단독 이런 거 붙인 기사를 이렇게 알고리즘상으로 살짝 우대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제목 장사 차원에서 단독으로 포장한 기사가 증가했다. 그럼 아마 시간이 나시면 가끔 한번 이렇게 어떤 뉴스, 단독 뉴스가 나올 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단독 뉴스보다 똑같은 뉴스가 먼저 나온 다른 타사에서 먼저 보도한 기사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인데 정작 이 최초 보도는 아닌 이런 이상한 단독도 많이 있고요. 예정된 발표를 단독이라고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편집을 한 이후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비판일까? 저널리즘 황폐화의 주범이 포털이라고 이렇게 막 집중 공격을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들이 포털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할까 이런 의문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털이라는 뉴스 생태계를 편파적으로 보이게 하고 저질로 보이게 하는 상당한 부분은 이게 뉴스 공급자들이 저질 뉴스를 많이 공급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좀 유식한 표현인데요. 독수 독과 원칙이라고 이런 원칙이 있어요. 이거 제가 무슨 뭐 9년씩 고시 공부하고 이래서 아는 건 아니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독수 독과가 어디서 나오는지. 형사소송법에 위법 증거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유의미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뭐 이런 원칙인데 뜻을 그대로 풀어주면 독이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포털 뉴스 생태계는 사자성어로 요약하면 독수 독과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는 공론장이나 공유지죠, 그죠? 포털 일종의 뉴스 소비에 여기를 굉장히 훼손한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특히 공유지 훼손이라는 게 아주 심각한 게 아주 이기적인 이유는 언론사의 사유지라고 그러면 어디겠죠? 그럼 자기네 뉴스 사이트나 자기네 신문 혹은 자기네 방송이겠죠, 그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자기네 사유지에는 이렇게까지 막 엉뚱한 짓을 하진 않습니다. 이상한 뭐 단독 기사를 신문 1면 톡으로 올리는 경우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유지는 어느 정도 물 관리를 하고 이 공유지인 포털에 와서는 온갖 배설물을 쏟아내는 이게 사실 언론들의 책임이고 1차적인. 그래서 포털 생태계에 저는 1차 책임은 언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론 종사자이긴 하지만 그럼 포털은 책임이 없느냐? 당연히 책임이 있죠. 포털은 어쩔 수 없이 큰 공유지 내지는 공론장을 제대로 관리해서 정말 건전한 여론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포털이. 왜냐하면 전 국민의 네이버를 하루에 보는 사람이 3천만이라든가 그러는데 3천만이 보는 뉴스라면 이거는 뭐 공적인 책임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과연 그 책임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관리부실, 공론장 관리부실과 공론장을 이제 방치하진 않았겠죠, 그죠? 포털도 열심히 노력을 했을 텐데 그걸 제대로 못한 이런 책임은 분명히 포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지난 강의 때 여러분들 포털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셨다고 들었어요. 간단하게 한국 인터넷 언론의 어떤 변화 과정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표는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약간 학술적인 용어로 이제 종속형 인터넷 신문, 독립형 인터넷 신문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종속형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종이신문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을 의미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선닷컴이든 동아닷컴 이런 게 다 종속형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게 이제 학술 용어여서 그냥 듣고 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신문이 처음 등장한 게 1996년입니다. 그때부터 약 2000년까지는 조중동이 인터넷 경쟁을 굉장히 아주 심하게 했던 요 시기에 아까 우리 저기 사회자께서 제가 인터넷 신문 1세대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요 시기에 요 조중동 한 곳 중에 한 곳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경쟁을 했는지 사실은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이제 연식이 나오는 얘기인데 1990년대 후반에 이제 굉장히 우울했죠, 그죠? IMF도 있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던 두 박씨가 있었어요. 박찬호, 박세리. 그 당시에는 두 분의 이 경기 결과가 나오면 거의 사이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박찬호가 승리 투수가 되면 박찬호 뉴스를 딱 1분 먼저 내면 그게 막 수십만 클릭이 차이가 나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인터넷 뉴스 담당국장께서는 아침 출근하시면 게시판에 댓글 지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언론사 사이트 가면 댓글 별로 없죠. 그때는 네이버나 다음에 있던 댓글이 다 언론사 사이트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속형 인터넷 신문 시대였고 2000년에 이제 오마이뉴스를 비롯해서 인터넷 신문이 대거창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인터넷 신문만 존재하는 곳들 이런 것을 이제 독립형 인터넷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렵에 그 당시는 정말 오마이뉴스의 전성기였어요. 다시 이제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그 당시는 오마이뉴스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들이 굉장히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 무렵에 이제 야후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뉴스를 포털들이 시작합니다. 야후가 처음 시작했다가 이제 네이버가 다음으로.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이 야후를 앞선 게 2003년 말경이었고요. 2004년도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그죠? 그때가 오마이뉴스의, 지금도 전성기신데, 그때가 이제 뜨거웠던 정말 전성기의 끝물이었어요. 그래서 탄핵 공방이 딱 끝나고 난 뒤부터 그 이후로는 이제 포털의 시대가 열립니다. 네이버가 다음. 특히 이제 네이버가 쭉 독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네이버가 한국 뉴스 시장을 주도한 거는 2004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네이버의 주요 정책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05년에 지금은 근데 KT가 운영하던 파란이라는 포털이 있었습니다. 아마 조금 연세 되신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파란이 포털 뉴스에서 연예와 스포츠만 다 가져오면 포털 시장에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저거에 따라서 국내 그 당시에 4대 스포츠 신문사하고 딱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스포츠 신문사들이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 공급을 끊고 파란에 이제 뉴스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 네이버와 다음이 금방 이렇게 사그라들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몰랐던 거죠. 플랫폼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언론사는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예 스포츠 전문 매체들이 그때 대거 창간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사실상